안녕하세요. 그당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국 이야기인 것 같아요. 버스 기사님이 겪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아주 임팩트가 강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고 수정은 어체만 살짝 다듬고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나는 47번 버스를 운전했다. 그 노선은 특별할 게 없었다. 시내 환승센터에서 출발해 공업지대를 지나고 강을 건넌 뒤 몇몇 주택가를 돌아 도시 반대편의 쇼핑센터에서 끝나는 노선.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이 거의 자면서도 운전할 수 있을 만큼 편한 노선이었다. 같은 거리, 같은 신호등, 같은 정류장을 매일 지나갔다. 그리고 처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건 어느 11월에 비 오는 목요일이었다. 그날의 날씨는 정말 하루 종일 끔찍했고 내 근무가 끝나갈 무렵에는 시야가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빠져 있었다. 오죽했으면 너무 심한 기상악화로 인해 맡은 타임만 마무리하고 퇴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지. 시간은 자정 무렵이었고 나는 마지막 순환 운행을 하고 있었다. 버스 안에 남은 건 3명의 승객. 헤드폰을 낀 대학생, 장바구니를 여러 개 든 나이 든 여자, 그리고 왼쪽 뒤에 앉아있는 남자 하나였다. 나는 일단 그 남자가 언제 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게 꼭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운전기사들은 교통 상황을 보거나 요금을 받거나 간혹 있는 진상 승객들을 상대하다 보면 뭔가를 놓치는 일이 종종 있으니까. 하지만 내 눈길을 끈 건 그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내가 룸미러를 확인할 때마다 그는 정확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얹어 있었고 창밖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흔히 그렇듯 휴대폰을 보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정면만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을 뿐. 노선은 외곽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평소처럼 이어졌다. 나이 든 여자가 먼저 내렸다. 몇 정거장 뒤에는 대학생도 내렸다. 그렇게 이제 버스 안에는 나와 맨 뒤의 남자만 남게 됐다. 나는 다시 거울을 흘끗 보았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전혀 움직이지 않은 처음의 자세로. 저게 뭐야? 도 닦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몇 분 뒤 버스는 종점에 도착했다. 쇼핑센터는 이미 문을 닫은 뒤였고 주차장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회차구역으로 들어가서 문을 여니 거센 비바람이 버스 안으로 들이쳤다. 오, 무슨 비가. 자, 종점입니다. 딱 한 사람을 겨냥해 한 말이거늘 남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다시 말했다. 종점이에요, 종점. 비 오니까 우산 쓰고 나가시고.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결국 살짝 짜증이 난 내가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통로를 따라 걸어갔다. 그리고 버스 뒤쪽에 도착했을 때 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는 순간 벙찐 표정으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고 남자는 사라져 있었다. 뒷문으로 누군가 내렸다면 내가 봤을 것이다. 하도 안 내리는 통에 직접 일어나서 걸어온 것이니. 나는 이상한 상황에 당황하며 차량 안을 전부 뒤졌다. 모든 좌석, 모든 구석. 하지만 승객도 가방도 누군가 거기 앉아 있었다는 흔적조차 없었다. 이게 뭔 개 같은 경우야? 다음 날, 나는 그 일을 거의 잊었다. 내가 못 봤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다. 같은 노선, 같은 심야 근무, 끔찍한 날씨까지. 자정이 조금 지난 뒤 나는 거울을 확인했고
그 남자가 정확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때와 같은 어두운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때와 같은 무표정한 시선으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타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다. 모든 정류장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으니까. 누가 타고 내리는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곳에 있었다.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었지만 엄연히 내 버스고 내 나와바리다. 그래서 이번엔 노선 끝에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따지려고 뒤쪽으로 걸어갔고, 그는 이전과 똑같이 사라졌다. 귀신에 홀린 것도 아니고 뭔데 도대체. 시간이 흘러 세 번째로 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나는 사무실의 동료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연히 대부분의 기사들이 내 말을 웃어넘겼는데 한 명의 나이든 기사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내가 그 남자를 묘사하는 순간 그는 눈에 띄게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잠시 시선을 교환하다가 그가 내게 질문을 건넸다. 혹 그 사람이 뒤쪽 왼편에 앉아 있었나? 질문에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 버렸다. 잡고 말고 할 새도 없었지만 왜인지 잡을 수도 없을 분위기였다. 그렇게 며칠 뒤 나는 휴게실에서 그를 붙잡았고 마침내 설명을 듣는데 성공했다. 그도 지난 며칠의 시간 동안 상당히 진정된 듯 보였고, 이야기는 20년 전. 그때의 47번 노선은 공업지대를 지날 때 지금과는 조금 다른 길을 따라갔다고 한다. 어느 날 밤, 우현이라는 이름의 기사가 막차를 운행하고 있을 때 트레일러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버스를 들이받았고, 타고 있던 승객의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리고 당시 희생자 중 한 명이 2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공장 노동자였는데,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버스 뒤쪽 왼편 구역에서 발견되었다. 내 수상한 승객이 앉던 바로 그 자리에. 그래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나는 확신하지 않았다. 모든 직장에는 결국 괴담이 생기기 마련이다. 버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여타 다른 직업보다 훨씬 방대한 이야기가 많은 직업이지. 그나마 여기서 차별점이라면 이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야기라는 점? 그렇다 보니 일단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긴 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귀신이라니.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그 남자가 나타났을 때 나는 거울을 통해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정말이지 평범해 보였다. 중년, 짧은 머리, 작업화, 어두운 재킷. 여기서 그나마 이상한 점이라면 그의 표정뿐이었다. 그의 표정은 슬퍼 보였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무서운 것도 아니었다. 그저 깊이 슬퍼 보였다. 그리고 그 표정은 지금껏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일은 더 이상해졌다. 어느 날 밤, 그날은 그 남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옆에 웬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당연히 나는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헌데 그녀는 그와는 달랐다. 어딘가 불안하고 지쳐 보였다. 두 승객은 운행 내내 움직이지 않았다. 미동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종점에 도착해 그들을 향해 걸어가자 마찬가지로 둘 다 사라졌지.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달라졌다. 아니, 달라지고 있었다. 그 뒤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승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에는 셋, 다음에는 넷, 그러다 여섯. 그들은 언제나 타지도 않았는데 나타났고 내가 다가가기 전에 사라졌다. 어쩔 땐 버스 뒤쪽에 거의 절반이 사람들로 차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앉아 있었을 뿐. 그래, 그것만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 하지만 나를 가장 괴롭힌 건 그들의 얼굴 표정. 그 남자를 제외하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치고 체념했고 불안해 보였다. 이미 닥쳐올 것을 알고 있는 배드엔딩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나는 그 시점부터 이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말하는 걸 그만두었다. 어차피 아무도 믿지도 않았기도 했고. 그리고 1월 17일 해가 진 뒤 그날의 도시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자정 무렵에는 시야가 너무 나빠져 가로등조차 멀고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노선 중간쯤을 지나고 있었고 무심코 거울을 확인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다. 버스 뒤쪽 절반의 모든 좌석이 꽉 차 있었다. 적어도 20명은 되어 보이는 승객이 소리도 없이 내 뒤에 앉아 있었던 것. 그리고 그걸 눈치챈 순간부터 버스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평소의 덜컹거림과 진동마저 어딘가 둔해진 듯했고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다. 그렇게 몇 정거장을 더 지나자 하차 요청벨이 울렸다. 그리고 그 소리에 나는 다시 한번 급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다. 벨을 눌렀다고? 몇 달 동안 이 승객들은 움직인 적이 없었다. 움직이긴커녕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 그런데 누군가가 정차를 요청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싶어서 보니 내 위쪽에 표시등도 켜져 있다. 정차 요청. 차를 세우고 뒷문을 열었다. 헌데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승객들은 미동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을 뿐. 그리고 그때 벨이 다시 울렸다. 근데 멈춰서 뒷문을 열고 있을 땐 눌러도 울리지 않을 벨인데. 생각하는 순간 또 울렸다. 그리고 또다시 울렸다. 미친 듯이 울려대는 그 소리는 버스 안을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내가 덜덜 떨며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뒤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태껏 처음으로. 그들은 평소와 같이 정면을 보고 있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 모두가 아무런 표정도 없이 나를 직시하고 있었다. 이 낡은 버스에서 통풍 시트를 켠 것도 아닐진데 등골을 타고 한기가 흘렀다. 그리고 그때 마침 나와 눈을 마주치고 있던 한 명이 앞유리를 바라봤다. 난 운전을 하고 있던 도중이었고 놀람과 동시에 아차하며 내가 반사적으로 다시 도로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이번엔 생각뿐이 아니라 곧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바로 앞엔 시내버스 한 대가 교차로 한가운데, 그러니까 내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가로로 길을 막은 채 서 있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오우, 반동으로 목 뒤에 근육이 올라오는 걸 느끼며 앞을 살폈다. 짙은 안개로 흐릿하게 보이는 정차된 버스의 불빛은 꺼져 있었다. 엔진도 죽어있는 것 같았는데 그 차량은 도로 전체를 막고 있었다. 하지만 안개 너머로 보아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일단 도색이 낡아 보였다. 굉장히 오래된 느낌. 마치 수십 년 전의 것처럼 지금은 쓰지 않는 디자인의 버스. 그리고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다. 안개가 살짝 거친 틈으로 보인 버스의 노선이 47번. 지금 내가 맡은 노선이고
저런 낡은 버스에 배정된 적이 없는 노선이었으니까. 차량은 안개 속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모든 창문은 어두웠으나 그 모든 좌석에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제 보니 버스의 옆에는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안개가 움직이자 나는 곧바로 그를 알아보았다. 심우현, 그 사고로 죽은 운전기사의 이름. 나는 사무실에 걸려있던 직원 사진에서 그를 본 적이 있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버스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런 그가 내 버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하차벨이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놀란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어느새 모든 승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같은 곳을, 교차로에서 갈라지는 옆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왜인지 아무 생각 없이 핸들을 꺾었다. 덕분에 버스는 노선에서 벗어난 가지 않던 옆길로 덜컹거리며 들어갔고, 순간 커다란 트레일러 한 대가 전속력으로 교차로를 뚫고 지나갔다. 운전자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양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았고, 방금까지 내 버스가 있었을 바로 그 지점을 찢으며 지나갔다. 얼마나 놀랐던 건지 나는 운전석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교차로 쪽을 돌아봤을 때 낡은 버스는 사라져 있었다. 당연히 기사도 사라져 있었다. 멍하게 고개를 돌려 바라본 거울 너머, 방금까지의 그 많던 승객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내 버스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회사에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 승객들은 여전히 가끔 나타난다. 자주 나타나지는 않고 보통은 한두 명뿐, 더 이상 많은 수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뒷좌석의 남자는 몇 달에 한 번씩 나타난다. 늘 같은 재킷을 입고 같은 작업화를 신고 같은 자리에 앉는다. 하지만 이제 내가 거울 속에서 그를 발견할 때마다 그는 더 이상 슬프게 먼 곳을 응시하고 있지 않았다. 딱 그날을 기점으로 그는 웃고 있다. 그리고 내가 종점에 도착해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는 사라져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꽤 임팩트가 있죠. 저번 영상이 너무 길었어서 좀 짧고 굵은 느낌으로 보내주신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딱인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했다고 벌써 일요일인지 모르겠는데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